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이 반등에 나서고 있죠. 내일 새벽 미국의 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를 앞두고 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반등이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일장 춘몽으로 끝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연준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물가 상승률 둔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고,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이미 상반기와 지난달까지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발표되는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연준의 긴축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월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지난 6월이죠. 9.1%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달에 8.5%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월가 예상치인 8.1%가 나오게 된다면 지난달보다도 0.4%나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확실히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90% 이상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만약에 이번 CPI 지수가 8% 이하로 만약에 7%대까지 나와준다면 상황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굳이 0.75% 이 금리 인상까지 필요하지 않은 거죠. 0.5% 정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주가에는 정말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금리 인상 이 둔화에 따른 달러와 약세까지 이어지면서 하반기 주가 상승에도 힘이 쏠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 새벽 CPI 지수 7자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이 8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전보다 낮아졌는데요. 자, 1년 후 인플레이션이 5.7%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6.2% 대비 더 빨리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3년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로 전월에 3.2%보다 하락을 했죠. 자, 지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까지 떨어진 걸 보니까 확실히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오히려 이 하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3년 뒤에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그런 예측치이긴 하지만 그만큼 현재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꺾이고 있다는 반증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죠. 자,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만 봐도 6월까지 오르던 원유의 가격이 고점을 찍고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자, 등락이 있긴 하지만 이 추세적으로 이미 하락세에 있고, 이 국제 유가의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건 이 물가 상승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장 이 강력한 반증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실질적인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긴 합니다. 자,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여파도 있고,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둘러싼 견제와 제재까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산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그 최악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 급등장이 펼쳐지면서 이 정고점을 돌파해 갈 수는 없겠죠. 다만 그동안 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상황들이 하나둘 정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하반기 이 증시 상승을 기대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지 않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가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있죠. 차이나 전기차 ETF의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CATL이 유럽의 두 번째 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자, 헝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헝가리 데브레첸시와 배터리 공장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약 10조 원 가량의 투자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연내 착공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산 100GW씩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독일에 이은 두 번째로 유럽에서 생기는 그런 공장이 되는 거죠. 자, CATL은 당초 멕시코와 미국 일부 주 등 북미에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이 북미 진출 여부가 불투명해졌죠. 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취소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이 고민하고 눈치 보는 사이에 유럽 지역에 정말 공격적인 투자가 먼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CATL 입장에서는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이 해외 거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유럽에 이런 대규모로 두 번째 공장을 확장 짓게 되면서 앞으로 중국을 제외한 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이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매출 규모는 약 59조 원 정도였는데요. 자, 중국의 CATL이 약 17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하면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LG에너지 솔루션이 8조 원가량으로 14%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1위와의 차이가 크죠. 특히 국내 배터리 3사의 상반기 이 매출액을 모두 합쳐도 약 15조 원 규모로 CATL 한 곳의 매출보다 적었는데요. 자, 현재 CATL이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상과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시장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면서 이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려나갈 것 같고, 국내 배터리 3사는 올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오픈이 되는 신규 배터리 공장들에 따라서 이 CATL과의 점유율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헝가리 신규 공장 증설 확장이 이 영향을 준 것인지, 자, CATL은 BMW 그룹과 2025년부터 이 차세대 전기차용 플랫폼 모델에 원통형 4680 배터리 셀을 단연간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BMW는 이 중국과 유럽의 4개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받기 위해서 CATL과 이브에너지와 이 수십억 유로의 배터리 주문을 했고, 미국과 멕시코에 2개의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한 축을 CATL이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CATL이 이 북미 지역에까지 공장을 확장하게 된다면 이 BMW의 선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전기차 확장의 그런 최전성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의 이런 신규 공장 역시 2025년을 타겟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 반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2025년까지는 정말 2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오른 종목도 있고 떨어진 종목도 있고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CATL 소식 한 가지를 더 전해드리자면, 일본 자동차 업체인 혼다의 중국 합작회사 혼다 중국이 CATL과 배터리 구매에 대한 전면적인 합의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전기차에 정말 보수적인 일본마저도 CATL과 배터리 계약을 맺으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걸 보니까 정말 전기차가 대세긴 대세인가 봅니다. 둥펑 혼다와 광저우 혼다가 CATL에서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구입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2030년까지 중국에서 순수 전기차 80만 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배터리 구매량은 약 100GWh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CATL이 현재 장시성 이춘에 건설 중인 새 공장에서 이 본격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난리가 났죠.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정말 너도 나도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완성차 업체들의 수에 비해서 이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이 셀 업체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살아남는 몇 개 기업들만이 배터리 시장을 잠식해 갈 것 같고요. 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중국의 CATL과 BYD, 그리고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그리고 마지막은 일본의 파나소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파일을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ETF 투자가 괜찮을 것 같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두 가지만 가져가셔도 중국과 한국의 2차전지는 정말 든든하게 투자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한 가지 개별 종목을 고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테슬라는 이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현재 4680 배터리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광산 개발뿐만 아니라 미국 내 리튬 정제 이 공장 건설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정말 전기차 생산을 위한 A부터 Z까지 이 모든 걸 갖춘 이 최초이자 최고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